안녕하세요.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번 유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저의 관찰 보고서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그 게스트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게스트 보고서를 써오셨는데, 이번에 안 써오셨어. 역시 5번 유형답게, 같은 5번 유형인데 뭐, 진행자 네가 써라 이거지. 쓸데없는 짓은 안 하겠다. 요거에 대한 코멘트만 이제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랑 우리 지연님이랑 같은 5번 유형이지만 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다른 면들이 표정 좋으신 거 빼고도 조금 더 보일 것 같은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5번 관찰기 첫 번째. 늘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아도 피곤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실제 체력하고는 상관없다. 몸 좋고 체력 좋은 5번도 사실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도 좀 피곤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건 피곤해. 그럼요. 방송은 피곤해. 근데 이게 실제로 피곤한 거랑 상관없이 5번은 늘 피곤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지. 그리고 그거랑 이제 같은 얘긴데, 몸을 너무 사리기 때문에 남에게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고 서운함을 사기도 하지만 이것도 남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며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5번들이 그 인색한 거 있잖아요. 내 에너지 빨릴까봐 조심하니까 몸을 사리지 항상. 근데 실제로 에너지가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써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생각을 너무 많이 너무 하고. 이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보니까 음. 쉽게 좀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해. 근데 내가 보면은 체력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고착에서 벗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안 좋은 편인 건 맞아. 근데 내가 보니까 남들이라고 다 체력이 남아서 그 난리 치는 건 아니더라고. 체력이 안 좋아도 꽂히면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렇게 몸을 사려도 몸이 아픈데 이렇게 그럼 난 그걸 못 하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어쨌든 나중에는 아프다고 들어 누웠지만 어쨌든 저걸 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게 고착이지.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지 되는데 이게 무리라는 거 알면 적당한 선을 끊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팅이 다른 거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5번들은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5번한테는 배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5번이 자기 생각만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5번은 배려도 그런 식으로 해요.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이거를 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치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파서 누우면은 결국엔 너의 일정에도 무리가 가니까, 아니면 심지어 남을 생각해. 그러니까 5번 항상 자기가 피곤하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남한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이거 더 하면 피곤하지. 이 사람은 지금 감정에 충실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상세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 근데 또 설명을 안 하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구절절 설명 안 해서 남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서운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게 서운하다는 얘기. 설명 안 하시죠? 남이 설명 안 한다 뭐라고 한 적 있죠? 네, 이렇게 막 세세하게 얘기를 잘 맞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 세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봐봐. 엇간심정 있어. 엇간심정. 설명 안 해주면. 그치. 어. 맞아. 저는 그런 거를 다 표현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면
나도 오케이 되고 그치, 상대방도 이해가 오케이 할 텐데. 다 된 거잖아. 어. 근데 얘기 안 하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행동하면 맞아. 배려가 결여됐다고 생각해. 맞아. 약간 억한 심정 있어요. 특히 6번들이 그런 거 많이 따지거든. 그죠? 말씀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거 뭐 설명 안 했다가 6번한테 진짜 뒤지게 당한 이야기는 전에도 했으니까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5번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데 얘기 많이 못 하시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일이니까 하는 거고 제 일이니까 하는 거고 제가 이거 말고 그냥 사적인 이야기 할 때도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무슨 일이 그러니까 뭐 뭔 일을 했어.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하고 왔어. 무슨 미팅을 하고 왔던지. 내 동생 6번이잖아. 언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어. 그게 다야? 그래서 내가 나는 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지? 들으니까 재밌네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내 동생이 뭐야? 그게 다야? 뭐 그러니까 왜 6번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뭐가 그렇지. 결정적이었는지 그걸 듣고 싶단 그리고 말이야.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듣고 싶은데 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서술해달라고 하면 되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설명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상담할 때도 있잖아. 개인 상담할 때도 상담하기 편한 유형과 상담하기 힘든 유형이 있어. 근데 5번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맞아. 그쵸. 상담을 할 때는 있잖아. 내가 애니어그램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본인이 무슨 유형인지를 알려고 오시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애니어그램 이론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본인이 짜맞춰서 이게 내 성격이네요.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아. 지식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내가 딱 보고 이 사람이 이 유형이네. 왜냐면 예외가 너무 많잖아. 설명으로만 하려면. 근데 5번은 왔는데 자기 설명을 잘 못해. 자기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상담을 왔으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나한테 설명을 해달래. 근데 그걸로 자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끌어내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근데 거기서부터 알지. 5번 스멜이 난다. 근데 그런 식으로 끌어내기 힘든 유형이 3번, 9번. 3번, 9번도 자기 얘기 잘 못해. 5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편한 게 4번, 2번, 8번 이런 사람들은 티가 확 나니까 7번도 투명하지. 투명하지. 그러니까 뭐 처음엔 잘 몰라도 막 쏟아내다 보면 이제 내가 이분 이용이네 이게 느낌 오는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지를 못해. 1번도 사실 잘 못하지. 1번도 잘 못하고 5번 되게 힘든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잘 못해서 근데 생각은 진짜 많이 했거든?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같은 결정이라고 해도 맞아. 그리고 말을 구구절절하게 안 하고 결론만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생각하는 거지 5번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저쪽은 저런 어려운 결정을 단호하게 저렇게 생각도 안 하고 해버린 그치 뭔지 알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일의 경중을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되게 속마음은 이렇고 내가 많이 생각했어도 이거야 라고 가볍게 얘기하니까 그 일까지도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그렇네. 근데 5번들이 그렇게 딱 결론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 내 진심을 전달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기 SNS 활동은 참 효율적이네요. 그쵸? 여러 사람이 그거를 다 볼 수 있잖아. 풀어놓으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차라리 뭔가를 그냥 과정을 남기는 거지. 그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게 역시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요거 있어. 뭐냐면, 이것도 내가 다른 5번도 그런지 궁금했던 부분인데, 5번들이
6번이랑 특히 또 다른 게 5번도 생각은 진짜 많이 해. 결정할 때까지. 5번도 사실 생각이 진짜 많아요. 걱정이 많아, 5번도. 근데 어쨌든 5번은 결정하면 끝이야.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 근데 6번은 계속 생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잘한 결정인가?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나서도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결정을 하고 실행할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걸 이미 결정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5번들은 잘 안 그래요. 5번은 그러니까 그거는 비효율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 이거랑 이거를 둘 다 할 수는 없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할 때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지. 근데 일단 결정이 났어. 그럼 이걸 더 이상 생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더 이상은 안 해. 근데 이거 잘 안 돼. 6번뿐만이 아니야. 그럼요. 이거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5번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로봇 같다. 냉혈한 같다. 정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간미 없지. 근데 어때 지연님도 좀 이런 편이세요? 한 번 결정하면? 네, 저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쵸? 하는 편이라서 네. 하고 나면 더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5번들이 생각이 많은데 또 생각이 없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 알고 나면 진짜 단순한 게 5번인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해. 그치, 내 프레임으로 상대를 보니까.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 없이 생각한다, 행동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절을 잘한다. 다른 사람도 거절인지 아닌지 돌리고 질질 끄는 것보다 딱 잘라 거절해주면 좋겠다. 에너지 낭비 좀 하지 맙시다. 5번들은 대부분 거절은 잘해요. 근데 어떻게 거절 잘 하시나요? 이렇게 웃고 인상은 좋으셔도 거절은 잘한답니다. 거절 잘하죠. 에너지 낭비니까 거절 못하면. 그래서 남들도 거절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또 5번들이 잠깐 약간 눈치가 없어. 그런 사회적인 멘트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내 마음 같지 않지. 그리고 또 이게 이 5번들의 에너지를 아끼려는 그 본능 때문에 되게 까칠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5번들이 보통 공격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되게 그냥 힘알이 없고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데 그 나의 이거를 침해한다라고 느끼면 되게 날카롭게 이렇게 공격할 때 6번 같아. 네. 6번도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번 날개 큰 5번이 4번 날개 큰 사람보다 5번보다 더 까칠하고 공격적이라고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6번 특유의 그런 걱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좋아하니까 6번 날개 쪽이 그래서 이렇게 팍 6번처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5번은 6번보다 사회적인 스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도 신경을 덜 쓰잖아. 이미지 관리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더 살벌하게 그렇지.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나마 지금은 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이게 5번들이 학창시절 진짜 힘들어. 왜냐면 단체 생활 자체가 힘들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잖아. 단체 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모르잖아. 이게 너무나 기가 빨리는 일이어서 저 어릴 때는 제가 인상이 어땠냐면 누가 저 완전 인간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는 고슴도치, 가시 달린 고슴도치였어요. 너무 힘든 거야. 이 5번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 그런 게 없잖아. 우리 때는 한 반은 50명이지 야자에서 하루 종일 옛날 사람이니까 와 지옥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게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다른 길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건드리지 마. 이게 제발 나 혼자 내버려둬.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짤이 있어. 그 고슴도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짤인데 너무 똑같은 거 나 어릴 때랑. 그리고 약간 그 릴로와 스티치라는 디즈니 만화인데 거기 스티치
랑 인상이 되게 비슷했어요. 대학교 때는 조금 완화돼서 스티치였고 그 옛날에는 고슴도치였고 근데 우리 지연님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단체 생활은 좀 에너지 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를 더 해야 되나? 이미 다 했는데 뭐 쓸데없이 처음 날 필요는 없지. 그런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저처럼 좀 약간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지금보다? 아니요, 학창 시절에는 좀 약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뭐 했는데 좀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했죠. 에너지가 너무 빨리니까 좀 빨리 쉬어야 됐고 맞아. 그게 좀 힘든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단체 생활이 좀 힘들다.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가만히만 있어도 기가 계속 빨렸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학교 부분이. 다니는 거 막 학교 가고 싶어 신나고 막 체육대회 신나고 이러지 않았죠? 난 제일 신나는 건데. 그러니까. 나 계약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5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짜 서운함 1도 없어. 진짜 춤췄거든.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체육대회니 뭐니 이런 거에 끌려가지고 고생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5번인 그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 부모님이. 이 외향적인 부모님은 모를 거예요. 맞아. 얘가 그렇다고 말썽을 피는 것도 아닌데 항상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힘들어. 그래서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이런 규칙이나 이런 단체 생활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바보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5번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나 혼자 있으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규칙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 난 똑같이 하셨거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 빅뱅 이론 쉘드는 다 바보 취급하잖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잘 모르니까 걔한테는 그게 무의미하니까 바보 같은 거지. 근데 누가 어렸을 때 나한테 근데 너희들 이 많은 애들이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가 힘들지만 이거를 따르지 않고 너만 예외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단체 생활. 누가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난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누가 그런 걸 설명해. 그때는 더군다나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어린애가 무슨 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해주고 하라고만 하니까 나는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까칠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상태. 근데 그런 부분을 힘들다고 뭐 엄마한테나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또 그런 얘기를 또 잘 안 하지. 5번들이 그리고 또 얘기를 잘 못해. 그리고 난 또 상실성이 높아서 그냥 해야지 되니까 불평 안 하고 다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저는 중학교 때 저 학교 그만둔다 그랬어요. 나 안 다닌다고. 나 검정고시 본다고. 검정고시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사실. 내가 뭐 공부를 못했겠냐고.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나는 그때 진짜 결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또 이것도 5번 병이거든. 얘기를 잘 안 해 남들한테. 나누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어느 날 다 가방 싸가지고 나는 학교 안 다닌다고 엄마한테 이러니까 엄마가 6번 엄마가 고민 하셨는데 그냥 얘가 안 된다고 해봤자 더 난리 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다시 잘 생각을 해봐라. 공부는 네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체 생활이나 이런 사회 생활이나 경험을 나중에는 다시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내가 되게 좋아하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물론 우리 엄마의 지령을 받은 거지. 그분도 6번이신데 지금도 만나 뵙는 은사님인데 그분도 그렇게 저한테 차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대학교만 가면 끝이니까 중3 때였거든 그때. 좀 참자. 엄마를 생각해서 좀 참자. 그리고 나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했나 몰라. 그거 말고도 많아. 이 말 안 한 게 그러니까 5번의 나중에 의식성장 얘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힘들다는 얘기를 남들한테 해야 돼. 근데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를 잘 못해.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 그러면은 너 왜 그 얘기 그때 안 했어? 이래. 그러게 말이야.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야. 그냥 생각을 잘 못해. 그다음에 뭐 효율에 집착한다. 3번이 효율에 집착하는 것과는 기전이 다르다.
3번이 목표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5번은 정해진 에너지를 최대한 낭비 없이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3번처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의 능력을 쌓는 데 몰두한 나머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무능할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5번 유형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오히려 비현실적 세계로 도피한다. 이 얘기는 했고요. 다음에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 당위성보다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그러나 3번의 상대평가와는 달리 절대평가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5번도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5번이 3번이랑 잘 맞아. 그러니까 5번도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의 당위성,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결과를 더 중요시해. 그러니까 따박따박 따지면서,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쌓는 거는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학위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건 남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나는 결국에는 뭐를 많이 알아서 내가 이걸 써먹는 것 자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데가 있어. 그래서 요런 면이 3번이랑 잘 맞을 때가 있어. 3번도 당위성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심은 없는 편이다.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도 없고 쓸데없는 경쟁은 피곤하다. 경쟁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이게 과연 에너지를 쓸만한 경쟁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되게. 네, 전 경쟁심은 없습니다. 이게 5번인데 승부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퀸즈 갬빗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여자애가 5번인데 그 체스 챔피언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정말 승부사야. 승부욕이 엄청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5번이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5번도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일에 목숨을 걸은 사람이니까 직업으로 체스를 삼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성적 본능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5번들은 경쟁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쟁심이 강한 경우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계속 생각을 하지. 그다음에 집중력이 좋고 끈기가 있다는 평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지연님이랑 이제 나랑 차이점인데 저는 사실 집중력이랑 끈기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 지연님은 여기서 딱 자기 이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네. 저는 집중력은 좋은데 끈기가. 끈기는 중간에 좀 잘 세요. 다른 진짜 흥미있는 게 생기면 다시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저랑 이제 지연님이랑 그 5대 성격 특성 테스트를 해봤어. 근데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일단 친화성이 나는 낮은데 여긴 높으시고 그 성실성 있죠. 그 강박적인 성향이 저는 성실성이 높은데 여기 성실성 낮으시고 MBTI 해봐도 우리 둘 다 INT까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향형이고 우리 이제 다 사고형인 거지 감정형보다는. 근데 P랑 J가 딱 그거야. 성실성 높으면 J 나오고 성실성 낮으면 P 나오거든요. J는 딱딱딱 계획 세워서 하는 스타일이고 P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되게 달라. 그런 면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좀 편안한 스타일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5번들도요. 의외로 산만한 사람도 되게 많고 끈기 같은 거는 5번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각자 끈기 있는 사람은 다 있는데 근데 5번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려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5번은 다 탑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교적 산만한 5번이라고 해도 5번이라면 쓸데없는 거를 쳐야지 이게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그 집중력이 오래 가진 않더라도 막 욕심 많아서 벌려놓는 5번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끈기 있다고 보여.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사람들은 보통 이게 그냥 내가 질려서 그만둔다는 것보다도 좀 하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은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5번은 내가 이거 좋아 라고 생각하면은 남이 뭐라고 하던지 성과가 나던지 안 나던지 쭉 가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집중력이 좋고 끈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여럿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랐다는 사실을 알면 은근 뿌듯하다. 투명인간 부심. 혹시 이거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 나 있었는데 나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아니 뭐 조용히 있는 건 좋아하지만 근데 이런 뭐 기분이 좋다? 왜 기분이 좋으시죠? 그냥 나 몰라. 이 글 보고 되게 신기했어. 아 이게 뭐 모든 5번의 특성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나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왜? 이유가 뭐야? 그냥 나는 눈에 안 띄고 싶거든. 그러니까 눈에 뭐 띄어야지 되는 자리도 있겠지. 뭐 그런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애니어그램 어느 별에서 왔니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있어야 돼서 가는 자리 있잖아. 그런 데는 그냥 내가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애가 있었어 이러면은 되게 뿌듯한 거야. 잘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명망도 이런 거 항상 원하고요. 근데 5번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 못하기 때문에 의외로 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5번들이 조용히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튀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한 게 그 타조가 왜 이런 얘기 있잖아. 타조가 머리만 모래에다 머리를 묶고 자기가 남들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다며. 5번이 딱 그 짝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진짜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대학교 때. 근데 나를 다 알더라고. 그냥 내가 너무 튀게 하고 다니니까 그게 제가 언젠가 웃긴 이야기인데 5번에 대한 강의를 갔어요.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갔어. 근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되게 마르고 조그만 여자분인데 진짜 완전 쌩얼에다가 머리를 스포츠로 빡빡 깎고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오신 거야. 좀 무섭잖아. 상상을 해봐. 표정도 되게 쎄해. 내가 여자 선생님이 저렇게 스포츠 머리에다가 뭐지? 체육 선생님 같진 않아. 근데 체구가.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튈 수밖에 없어 그분은. 근데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고 나한테 자기 5번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는 5번이라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대. 너무 다 자기래. 근데 본인이 이상하게 정말 사람들이랑 있으면 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야. 내가 5번 사회적 유형이신가 보다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약간 8번들은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나 우습게 보는 거 너무 싫어? 막 이래서 항상 8번들 이렇게 덤비지 마, 우습게 보지 마 이런 게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어머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완전 만만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너무 그게 5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 5번 맞아. 그래서 약간 페미니즘 운동에 되게 빠지신 분이었어. 그래서 페미니즘 중에 저도 뭐 페미니스트지만 페미니스트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탈코르셋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들한테만 왜 화장하고 꾸미는 그 노동이 주어지는 거에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화장이나 뭐 그런 거를 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주의가 있어. 난 탈코르셋주의자는 아니지만 뭐 그런 분들은 존중해요. 그러니까 본인 탈코르셋에 꽂힌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누구랑 싸울 의사는 전혀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그게 5번스럽다. 그게 5번스러운 거야, 되게. 이분은 누구를 공격할 의사는 전혀 없어. 5번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떠올랐어.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지금보다 사회화 되지 않은 시절에 저 대학교 때 머리를 하얀색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진짜 그때 자료가 안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싸이월드가 폭파되는 바람에 저는 그 싸이월드 폭파돼서 너무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왜 그러고 다녔냐면 그냥 예뻐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회색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신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뻐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안 한 거지. 신화 회색 머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따라하려고 갔는데 미정원에 탈색을 많이 해야 돼 그거는. 근데 그 돈이 어딨어 학생이. 그리고 그때는 지금같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탈색을 원래는 한 3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2번만 한 거야. 대신에 오래 놔둔 거지. 머리가 다 태웠어? 홀라당 탄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홀라당 타서 머리가 하얗게 색이 빠졌는데 다 타서 부서져 내리니까 쫙 깎을 수밖에 없었어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하얀 스포츠 머리가 된 거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남자애가 나한테 말을 붙이겠어. 하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근데 나는 진짜 대학교 때 너무 의문인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대시를 안 하지? 정말 미스테리인 거야. 그래서 아니 내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그렇다고 막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시죠? 저 남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도 뭐 딱히 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나 대학교 때는 그냥 저 만화책이랑 아이돌 쫓아내느라 바쁘긴 했지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보고는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말조차 걸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공부를 했어. 어떻게 해야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나, 왜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공부를 했어.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나랑 안 맞더라고. 여러분 저 INTJ, 인티제, 그 MBTI 인티제 이렇게 쳐보면 연관 검색어로 인티제 여자 나오거든. 인티제가 여자가 적대. 근데 인티제 여자가 인기가 없다고 딱 연관 검색어에 나와. 제일 인기 없는 스타일인 거지. 왜 그런지는 알겠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다 갔어. 아 이래서 인기가 없구나. 알았어. 그냥 끝났어. 뭐 내가 나를 바꿀 순 없으니까 아쉬움 없이 끝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머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그 흰색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야. 그 5번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전혀 몰라서 사회화되기 전에는 오히려 더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 많이 인간 됐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주목받기 좋아하고 성적 본능이 강한 5번도 있다. 그런데 주목받으면 불편한 기분도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힘들지. 그래서 성적 본능 5번 보면은 어떻게 지가 원하는 순간에 그 원하는 방식으로만 주목을 받냐? 주목을 받으면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서태지가 몰래 결혼한 거 봐요. 죽어도 그 사생활은 지키고 싶은 거야.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나중에 더 화제가 되지. 그다음에 1번이 내면의 비판자가 있다면 5번은 내면의 관찰자가 있다.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 하지 않고 자꾸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려 든다. 사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5번의 특성이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편이고 자신에 대한 평판도 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일반적 통념에 대해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엉뚱한 자아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본인이 본인 감정을 다 느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제3자 입장에서 분석한다 이런 거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하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거 언제 느꼈냐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상담해보면 안다는 거야. 상담해보면 5번들이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특히 이런 식으로 말해.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 근데 나도 이거 몰랐는데 이것도 나 이제 한창 이제 삽질하던 시절에 친구들한테 이제 그 썸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애 고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 흰머리 시절을 지나가서 이제 조금 인간답게 하고 다니고 뭔가 썸을 타기 시작하면 다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많이 해본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딱 듣다가 그 친구 6번이야. 6번이고 되게 촉이 좋은 친구인데 현경아 너는 너무 이상하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한대. 내가 왜? 이랬더니 나는 그래서 네가 썸을 탔으면은 너의 감정이 궁금한데 너는 너의 감정은 하나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땠는데?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때 너무 놀라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되나 보다 깨달았지. 근데 항상 이래 5번들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느끼는 거잖아. 느끼는 건가? 느껴도 되는 건가? 남들도 그런가? 자꾸 이런 걸 생각을 해. 그게 문제야. 근데 이것도 타고난 거라서
진짜 신기하다. 진짜 웃기죠. 이제 이런 것도 상담이나 이렇게 하면 감정 접촉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런 발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릴수록 더 심했고 맞아. 조금씩 왜냐면 그게 계속 접촉하도록 하니까 이것도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이거가 상상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 이런 게 이상하다니까. 그다음에 세상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지만 쓸데없는 거라고 판단하는 쪽엔 일체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신념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소모 최소화 전략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필요성을 설득하면 저항감 없이 납득시킬 수 있다. 5번은 사실 저항감은 없어. 그래서 근데 이거 아니면 그냥 딱 신경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애니어그램을 5번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게 1번이나 9번의 그런 고집이랑은 달라서 이게 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거야 라고 붙잡고 설명을 하면은 알아들어. 그다음에 체제, 권위, 시스템, 전통 등에 연연하지 않는다.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놓고 반항은 잘 하지 않는다. 그것도 쓸데없기 때문이다. 조용히 무시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5번들이 겉보기에는 모범생인데 사실 속으로는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 찔리시죠? 겉보기에 모범생이야. 겉보기에만 모범생이고 알고 보면은 반항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 어떤 현상이 문제라 느껴도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경우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내가 왜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지 진짜 대학생활 내내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유를 99가지 정도 찾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개선하려는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그것도. 그냥 열심히 알아서 이랬구나. 좀 이렇게 다 인기 없는 그것만 갖고 있네. 그랬나 보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머리만 멀쩡하게 했어도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여튼 이상한 패션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패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저기 지연님께서 나한테 5번인데 그렇게 패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 물어보셨어, 저번에. 본인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잘 모르고. 5번들이 수수한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게 패션에 관심 있고 뭐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성격이랑은 관계가 없어. 나는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상한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사실 지금도 좋아해. 막 진짜 막 다크하고 막 세 보이고 이런 룩을 좋아하는데 싸우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땐 그게 예뻐. 지금도 사실은 그게 예쁜데 내가 나한테 진짜 안 어울린단 말이야. 안 어울린 걸 알았네. 이제 알았어. 되게 늦게 알았어. 그만큼 남들 눈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 보이는 룩을 하면 섹시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그냥 성격이 나빠 보여. 저는 그런 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여리여리한 스타일이 맞아. 어울리는 얼굴인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스타일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입으면 걔네들은 또 예뻐. 걔네들 연애 잘하고. 글로 연애를 배운 거지. 글로 연애를 배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는 내가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그런 스타일 하다가 질렸어. 질리고 그런 스타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막 치렁치렁하고 머리 막 탈색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지쳐. 지치고 그냥 나중에 저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정말 이상한 거 다 해봐서 진짜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그 여자애들은 좋아했어. 인형 같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머리도 막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지금 빨다가 시간 다 가 머리. 그래갖고 이제 지치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버려두는 게 좀 필요해. 나쁜 짓만 아니면. 나중에 그냥 미장원 가서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저한테 어울리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평범한 지금 이런 머리를 해주더라. 근데 나는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그 다음부터 남자가 생기더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 남편 만났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바로 만나기 몇 달 전에 했던 이 머리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라더니 자기 이 머리였으면 안 만났을 것 같다는 거야. 이게 인상도 중요하잖아.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나는 그래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5번들이 그게 있어. 이유를 알면 이게 진짜 딱 장형이랑 차이지. 끝.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힘든 거야.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가져도. 누가 이거를 끌어내지 않으면. 제가 뭐 책 쓰고 방송을 이것도 다 누가 옆에서 이것 좀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약간 여기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점이라면 해결책이 없으면 좋지.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럼 안달복달하지 않고 어쩔 수 없군. 이런 게죠. 근데 해결책이 있는데도 안 하면 문제인데 해결책이 없는 경우엔 장점이라는 거지. 찔리시죠? 어쩔 수 없고 받아들여. 그다음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삶의 공포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 거예요? 그 심리학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의 내면이나 감정이나 관계에 자신이 없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궁금해서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런 호기심에서 좀 그런 게 스트레스는 아니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그냥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5번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면 이거를 해보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거가 되게 두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거는 좀 상담이 쪽도 그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순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 저도 이게 가족제도 이런 거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웠기 때문이야. 결혼이나 가족을 만드는 게 저는 친밀한 관계를 되게 무서워하는 편이라 논문도 그 주제로 쓰고 책도 연애에 대한 책, 결혼에 대한 책, 가족에 대한 책 다 쓰고 나서 내가 좀 준비가 됐다고 느낀 거야.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 이상하죠.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외부 자극이 너무 힘들 뿐이다. 5번은 혼자 있으면 인류애가 넘친다. 진짜예요. 비대면 세상의 최고 수혜자는 5번. 5번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으면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 문자로 헤어지는 거 좋습니다. 어때요? 저 요즘에 비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비대면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느끼고 진짜 혼자 있으면 정말 인류애가 너무 넘치고 그쵸. 혼자 있을 때 사랑이 막 넘치고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나 부탁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붙들고 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하거나 이메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잘 먹혀요, 오빠한테. 그리고 왜냐면 그때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거든. 전 문자로 헤어지는 거 좋더라고요. 자꾸 막 문자로 헤어지면 예의 없다고 하는데 문자로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차분하게 텍스트로, 비대면으로. 아니, 얼마 전에 제 친한 그 4번 분이 계시거든요. 4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남편을 잘 챙긴다고 5번도 저럴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 5번은 무슨 5번 이미지 어떡할 거야. 5번도 나름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5번은 그런 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근데 5번 남자들 좀 만나셨어, 그분이. 만난 적 있으신데. 근데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5번들이 에너지 낭비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썸 타고 사귈 때 더 잘해주고 결혼하면은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잖아, 많은 경우. 근데 5번은 오히려 완전히 내 사람이 되고 나서 더 잘해주는 편이야.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때 막 잘해주고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높여놓는 걸 싫어해. 그럼 나중에 실망한다 이거지. 비효율적이니까. 그 전에 적당히 잘해주고 확실하게 내 거가 되면은 그때부터 더 잘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들이 좀 미적지근하다. 5번들은 다 미적지근해. 연애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확신을 주면 더 잘해줘요.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해주고 싶어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잘 관찰하고 맞춰준다. 그래서 의외로 애정 표현이 자기 위주로 강한 2번, 4번, 8번보다 세심하고 따뜻하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잘 관찰하고 잘 그죠? 맞춰줘요. 음. 저 사람한테 에너지를 좀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5번들이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은 그냥 막 잘해주지 않아요. 이것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5번은 공부하는, 관찰하는 유형이라서 잘 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제일 효과적으로 잘해줄 수 있을지 맞춰서 해주니까 더 세심하다는 평을 듣기도 해. 여러분 그렇답니다. 다음에 입이 무거운 편이다. 비밀을 지키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믿고 비밀을 맡겨도 된다. 하지만 언제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아닌지 감이 없기 때문에 불시에 엉뚱한 얘기를 발설할 수 있다. 말해선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지정을 해줘야지 된다. 이거 비밀 잘 지키. 비밀은 잘 지키는데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사회화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그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5번은 아니세요. 여기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사회화가 많이 되죠. 다른 유형에 비해서. 아니 그래도 중상 나오셨나? 높이 나오셨어요. 신화성이. 그러니까 사실 5번들은 말 안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잘하고 표정 숨기는 건 잘해. 근데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는 조금 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면은 안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5번 약간 그런 상식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해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비밀을 지키라고 하면은 그 말 안 하는 거는 잘해. 그다음에 자기 내면의 논리적 정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정합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실제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안정감을 느끼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매우 재미나면서 편안한 놀이기도 하다. 쓰고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 이거 공감하세요? 이게 논리의 적합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해서는 좀 그런 걸 따지고 지식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찐 5번인 게 이게 이제 저는 교재에서 본 얘기예요. 교재에서 본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자기의 논리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자기 감정이나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편안하기도 한데 그거 자체가 재밌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참 예를 들기도 뭐한데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되게 찔렸거든. 이 얘기 읽는 순간 너무 찔렸어. 그러니까 약간 5번들은 이런 게 있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지금 실제로 그걸 좋아해.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전혀 내가 지금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전혀 다른 거를 좋아했을 때도 있었어. 근데 그것들은 지금 나의 그 정합성이 안 맞으니까 삭제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듯이 살고 있어. 그런 경우가 생각해보니까 있어. 일부러 근데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론 같은 거 좋아하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그러네? 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랬던 얘기를 쫙 만들어놔. 누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만들어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어. 잘못하면 망상이 될 수도 있죠. 5번들 망상 많이 빠져요. 망상기가 있어, 5번들이. 왜냐면 이런 놀이를 좋아해. 이거 자체가 되게 즐거운 놀이야, 그냥 나한테. 나의 내면을 정리하는 거지. 약간 7번 같은 느낌도 있네요. 7번도 약간 이러지 않아요? 그치. 좀 보기 싫은 거는 삭제해버리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잘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논리의 정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건 맞는데 이렇게 논리에 안 맞다고 삭제를 한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추리는 거지. 추리는 거야. 추려서 이 이론을 딱 만드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예외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 사실은 이게 더 강한 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5번 애들이 좀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고서는 이 정도 되겠고요. 혹시 뭐 붙일 말씀 있으신지? 없습니다. 단호박으로 없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